11시 30분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일반인 관람객분들, 또 기업인분들, 또 해외에서 오신 많은 바이어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도요, 오늘 조금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 부스들을 살짝 둘러봤는데 제가 그동안 뭐 뉴스나 기사로 접해봤던 조금은 익숙한 제품들도 보이고요. 또 어릴 때 제가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에서 그려봤던, 상상도 안 해봤던 그런 대단한 기상천외한 장비들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소방안전 박람회에 전시되고 있는 이 장비들은요, 국민의 안전과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그 제품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안전 박람회는요, 지난 2004년 이곳 대구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놀라지 마세요. 378개 계열사가 함께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부스로만 치면 1372개 부스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규모면에서 역대급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역대급 규모면 기대되시죠? 이런 날 또 국민의 안전에 누구보다 진심인 소방청이 빠질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게 궁금한, 모든 걸 다 물어보고 싶은 제가 또 빠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방문을 했습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특별 생방송 안전이 대구로 소방이 세계로, 오늘은요 이렇게 오전과 오후 두 번에 나눠서 생중계로 진행을 할 건데요. 1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대되시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가보자고요. 와, 보세요.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로봇이잖아요. 저 이런 거는 본 적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가요? 네, 저는 영인 모빌리티주에서 온 권용식입니다. 아, 제가요, 이 로봇은 조금 네. 잘 압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 가지고 오신 장비가 어떤 장비신가요? 네, 영인 모빌리티는 소방 업무 분야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뒤에 보시는 드론 솔루션과 로봇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로봇은요, 제가 여러 면에서 활용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가지고 오신 이 로봇은 사족보행 로봇이라고 알고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활용되는 로봇이에요? 네, 자족 보행 로봇은 제2의 드론으로 불려지는데요. 소방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또는 사람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역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언제 활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소형 또 대형 사족 보행 로봇이 지하 하수 관거에 투입이 돼서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충분한 산소 정도가 있는지, 다른 유해가스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투입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미세 크랙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재해 재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화재 현장, 재난 현장에 우리 소방관분들, 뭐 구조대 분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는 우리 로봇이 혼자 들어가기도 하고, 아, 네, 맞습니다. 또 우리 함께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배터리가 만약에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어떡해요? 네. 그런 대비도 충분히 되어 있고요. 대형 사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활용하실 수 있고, 소형은 40분 정도 쓰실 수 있는데, 중간에 자동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가 배터리 충전이 필요할 때 자동으로 충전을 하고 또다시 다른 임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마치 사람처럼, 아, 연료가 부족하다,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충전할 네, 수 있는 밥을 곳에 먹어야죠. 가서 밥을 먹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다시 활동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움직이기 어렵나요? 아니요. 작동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초보자도 쓰실 수 있고요. 제가 사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조그만 로봇을 한번 해보시죠. 먼저 보여주세요. 제가 만지다가 괜히 그럴까요? 고장날까봐 네. 겁나요.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는 이제 리모컨으로 작동을 할 수 있고,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국내 관제 솔루션 회사와 협업을 해서 그 원격 조정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사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좌측의 키가 전진, 후진, 좌측 이동, 우측 이동,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회전, 그리고 인사도 할 수 있고요. 와, 제가 재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조대분들이 힘드시다가도 이 로봇과 함께하면 조금 즐거움을 찾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직접 해볼게요. 아, 자신감이 네. 생겼습니다. 자,
해봅니다. 시작. 전진. 와! 후진. 오. 옆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제가 고급 기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인사. 좌회전. 와, 재밌네요. 네. 이게 재밌으면 안 되는 건데 재밌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네, 이 소형 로봇은 교육기관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 콘텐츠로 또 홍보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본부도 어린이 그 내방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해서 소개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요. 그 화재 현장과 재해 현장은 뭐 평탄한 바닥이 아니잖아요. 아, 네네. 그렇기 위해서 그런 곳을 잘 투입할 수 있기 위해서 네. 이렇게 걸음걸이나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개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사족보행 로봇은 지형에 강한 장점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걸으면서 계단을 오를 수도 있고 비탈진 곳, 그 다음에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자갈이나 물이 흐르는 곳도 문제없이 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굳이 사족 보행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족이면 더 빨리 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은 그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은 이제 앞으로 한 3년, 5년 후에 이제 개발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사족 보행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사람과 함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로봇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찾으세요? 관심을 어떤 분들이 가지시나요? 지금 소방청 메인 부스에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방 관련된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데요.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사족 보행 로봇을 무인 경비 솔루션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족 보행 로봇을 폐점 이후 야간에 경계 부지와 실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화재를 감시하는 그런 용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이 비싸겠죠? 이 제품은 이제 성능 대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소형 사족 보행 로봇은 홍보용으로 활용하신다면 750만 원 정도. 네, 이 소형 로봇도 산업용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3kg 정도의 페이로드, 열화상 카메라, 위에까지 센서 이런 것들을 부착해서 산업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2천만 원. 저기 보시는 대형 전문 사족 보행 로봇은 한 1억 정도 해요. 네. 아니 근데요, 이게 그냥 일반 제품이 그냥 장비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과 또 함께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뭐 연구하심에 있어서 좀 마음가짐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재난재해 현장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족보행 로봇 플랫폼 단순하게 걷는 역할밖에 못해요. 여기에 저희는 다양한 센서들을 부착해서 솔루션화해서 고객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남다른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경 잘했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장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신기했거든요. 와, 정말 많이 발전을 했구나 싶습니다. 와, 이제는요, 이거 드론이잖아요. 저도 익숙한 장비거든요. 이 드론 어디서 어떻게 오신 누구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경전자 전략계획본부의 최윤석 부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장비예요? 드론은 제가 잘 알거든요. 네, 저희 조명방송 드론이라고 하고요. 저희 조명방송 드론은 특수목적 드론으로서 긴급 재난재해 사고 현장 발생 시 이제 어떤 구조자를, 조난자를 수색한다든지 아니면 감시 경계 목적으로 특수목적 용도로 쓰이는 그런 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반 저희가 촬영 때 사용하는 그런 장비 드론과 뭐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드론인가요? 네네. 그 촬영 때 사용하는 드론들은 카메라만 달려 있는데 저희 드론 같은 경우에는 EOIR 카메라, 그러니까 광학과 적외선 카메라가 둘 다 달려 있고 산축 짐벌이 달려 있으면서 그 조명 방송 모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높은 고사양의 엔터프라이즈급이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 면에서
압도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까지 본 드론 중에 가장 큰 드론이에요. 근데 아까 뭐 방송 영상 얘기도 하셨는데 카메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전시 때문에 카메라를 탈거를 하고 왔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카메라를 장착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봤잖아요. 네. 아니 근데요, 이 조명이 굉장히 큰 게 달려 있어요. 네네. 이거는 왜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야간에도 구조 작업이라는 거는 주간에도 야간에도 그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끊임없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긴급 이제 해양 안전 사고나 그런 이제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대형 사고 발생했을 때 시간의 재난재해는 시간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이 없이 구애를 받지 않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장착을 하고 또 방송 스피커를 장착을 해서 또 그 상대방 대상자로 하여금 안전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사고는 밝을 때만 일어나는 건 아닌 거니까요. 네, 근데 방송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방송이 가능한 거예요? 아, 예, 예. 지금은 무전으로 가능한데요. 제가 조금 거리를 띄워서 이제 방송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오, 조명방송 드론 방송 테스트입니다. 조명방송 드론 방송 테스트입니다. 오셨어요. 저 내려도 돼요? 아, 예, 예. 여기를 누르고 아, 네. 하시면 누르고서. 됩니다. 예, 예. 자, 방송 테스트 중입니다. 조명 방송 드론 테스트 중입니다. 와, 생각보다 방송이 크죠? 네, 소리도 맑고요. 소리도 큽니다. 네네. 저희가 전시 때문에 이제 소리를 좀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방송 스피커의 성능이 좀 좋아가지고 드론에 방송 스피커를 달았을 때 가장 강점 주요 쟁점 포인트가 생각보다 그 프롭 소리가 크거든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그 소음이 꽤 큰데 그런 소음을 이겨내고 정확하게 그 소리를 전달을 함으로써 대상자로 하여금 이제 정확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게 있다는 것이 저희 이제 드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박람회장도 조용하진 않습니다. 소음이 있는 경우인데도 이 정도로 잘 들리는데 재난재해 현장은 더 시끄럽잖아요. 맞습니다. 소리가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요, 이게 이제 뭐 불나는 현장에 날아가잖아요. 네. 뭐 꼭 뭐 현장을 찾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다목적 모듈 장착을 할 수 있게끔 원터치 브라켓 구조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하단부에 보면은 그 브라켓 형식으로 제작이 돼서 조명 방송 모듈을 간단하게 원터치로 탈거를 하고 그리고 다른 모듈을 부착함으로써 투하 모듈, 배송 모듈 아니면 어떤 이제 다른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쌀을 장착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양한 임무 장비를 장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다른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여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하단부에 있는데요. 제가 좀 뒤에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요게 브라켓 요 구조를 그냥 살짝 이렇게 제끼기만 하면은 요게 간단하게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손쉽게 이제 모듈을 교체를 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소비자로 하여금 이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조명이 필요 없는 밝을 때는 뭐 그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네네. 가능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소화탄을 이제 투척을 해줄 수도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 중에서도 소화탄을 이제 단순히 투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직으로 이제 발사하는 방식의 특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소화탄 발사 모듈을 장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뭐 가기 힘든 곳이라든지 뭐 헬기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먼저 뭐 소방탄을 뿌릴 수가 있는 거네요. 초기 화재 진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잔불 정리를 한다든지 또 관제를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관제를 할 수 있다 하면 뭐 실종자분들이라든지 구조자분들을 찾는 데도 활용이 또 가능한 거고요. 네네. 근데 저는요, 드론이잖아요. 네. 태풍이 불어요. 막 비가 와요. 바람이 붑니다. 막 연기가 가득합니다. 자욱합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태풍이 불면은 헬기도 뜨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어렵고요. 그래도 이제 강풍 정도는 이제 적당한 바람 정도는 이길 수 있게끔 이제 그래도 좀 강풍 한 12m/s 이상은 충분히 견딜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가 사이즈가 커진 경우도 있는데 이제 다양한 재난재해 환경 속에서도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태풍이 불면은 헬기도 못 뜨죠.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아니, 이 소방 방송, 그 조명 방송 드론 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으신가요?
조명 방송 드론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군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군용, 소방용 아니면은 경찰에서 예를 들면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갑자기 몰려버리면은 좀 압사라든지 이제 정말 심각한 이제 재난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경찰에서 좀 드론을 띄워서 방송을 하면서 이제 군중을 통제한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국경 감시 아니면은 뭐 다양한 용도로 산악 지역에서 야간에 조난자를 수색한다든지 아니면은 거수자를 감시 경계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안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유도를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이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도로교통공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항공사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좀 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계기관,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이번에 중기부에서 이제 진행하는 기술개발 제품 시범구매 제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 장점이 전국에 52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명방송 드론을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이제 특징이 있고, 또 520개 이상의 기관들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특정하지 않고 정말 무궁무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많은 활용도가 있는 드론이라 하면 운용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일반 드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다 가능한가요? 네네. 저희가 그 드론이 조금 이제 무겁습니다. 20kg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 1종 이상의 그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손쉽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럼 열심히 조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저도 충분히 가능한 거네요. 네네. 들으셨죠?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있는데, 그 EOIR 카메라, 삼축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어서 일반적인 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또 동시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 서치라이트와 방송과 EOIR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사건,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근데 좀 제 눈길을 끄는 게 있어요. 이 소방관 분들 입으시는 옷이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역시나 좀 익숙한 모습이니까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요. 저도 예전에 체험 삼아 한번 입어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무겁고 답답하고 움직임이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옷을 입고 정말 현장에서 뜨거운 데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 소방 관련 관계자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와! 이건 또 뭐예요? 와, 가면 갈수록 재밌어 보이고 신기해 보이는 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이고, 지금 말씀 중이신데, 네, 제가 잠시 방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요거는 뭐예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잠깐 죄송한데 지금 잠깐 여기 장비가 떨어져서 여기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달. 지금 뭐 이런 거는 생중계상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은 시간이 네, 있으면은 맞아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잠깐만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자, 다음 부스로 가볼게요. 이게 생중계의 몸이죠. 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정되는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바빠 보입니다. 헉, 부스가 여기는 무슨 소방 관련된 부스가 많아요. 제가 볼 때 약간 캠핑장 온 것 같기도 하고. 야, 스타일이 멋진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그 해외 박람회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파이어버스터의 김승현입니다. 네. 해외 순환 뭐 공연이 아니고 해외 박람회요? 예, 저희가 그 원래는 해외 박람회 위주로만 다니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름이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나눠들기 위해서 파이어버스터라고 지었습니다. 오, 파이어 버스터? 네, 맞습니다. 와, 멋있다. 이곳에서는요, 그러면은 어떤 장비를 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 화재는요 아주 간단하게 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소화기를 제대로 쓰든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든지인데 이게 안 되니까 소방차가 오는 거거든요. 저희 기술이 이 스프링클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혁신합니다. 네. 스프링클러라고 하면은 그 저희 집 천장에도 있어.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맞나요? 같은 맞습니다. 건가요? 맞습니다. 그 스프링클러가 사실은 세계 최초의 스마트 시티 기술이지만 지금은 스마트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 발목을 저희가 풀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아, 왜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앞에서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와,
스프링클러는 저도 뭐 매일 자기 전에 천장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장비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스프링클러는요, 천장에 붙어서 이제 자동으로 화재가 오면은 이게 꺼지는 건데요. 근데 보통 이런 살소 장애물들이 많을 때 이 아래쪽에다가 헤드를 또 달게 되어 있거든요. 요게 안 터집니다. 저희가 국토부 지원을 받아서 지난 5년간 화재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아래 헤드가 거의 한 100여 차례 했는데 한 번도 안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고발이 아니고요, 이걸 혁신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들어가면, 제트버스터, 저희 파이어버스터가 들어가면 세계 최초로 폐쇄형 헤드와 개방형 헤드를 같이 씁니다. 물론 너무 생소하거든요, 소방에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2번 떨어지고요, 소방 신제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작년에 세계 최대 소방박람회에서 데뷔전을 마쳤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그 5년 전에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행정관장부 장관상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상 받았고요. 서울 국제발명대회 대상,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 저희가 1등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트로피가 보여요. 트로피 보이면 저 그런 상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가서 구경해도 네. 돼요? 와. 와, 말씀하신 대로 뭐 상장 트로피, 특허증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제품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전기차 화재, 저희 사실 끌 수 있거든요. 전기차 화재 끌 수 있고요. 물류창고 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실외기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음 달에 인천국제공항에 테스트베드 시공 들어갑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소문을 듣고 알고 계신가 봅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요, 선생님, 그 스프링클러라고 하면은 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전문가분들이 듣기에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기존 스프링클러랑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가요, 하나가 터지면 옆에다가 설치할 때 1.8m 떨어뜨려 놓게끔 공고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나가 터질 때 우산처럼 물이 수도 압력의 5배 이상 세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트도 퍼지고 물도 하니까 좀 떨어뜨려 놓아야지 서로 간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걸 깰 수 있거든요. 가연물이 많으면 저희는 종속헤드를 더 심습니다. 개방형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초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 설명을 저걸 보여드리면서 하는 네네네, 게, 가시죠. 네, 설명할 게 많으시면은 뭐 움직이셔도 됩니다. 아파트 실외기실이 문제인데요. 아파트 실외기실이 최초로 요즘에 생겼잖아요. 예전에는 실외기가 건물 바깥에 있었는데 보기가 싫으니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맞는 스프링클러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방법을 어기고 적당히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가 들어가면 감지는 감지대로 빠르고요. 즉각적으로 소방법 기준을 어기지 않고 내려가서 물을 완전히 뿌립니다. 세계 최초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5년을 기다리다가요, 코로나 때문에 2년이 연장됐습니다. 7년 만에 세계 최대 소방박람회에 나갔거든요. 총력으로 나가서 전면 광고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요, 이게 아침에 무료로 나눠주거든요. 그냥 전 세계 바이어들이요, 아침에 이거 보고서 도대체 이게 뭐냐, 저희 부스에 70여 개 나라에서 오셨거든요. 딱 보더니 저희한테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너무 창의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기존에 안 되던 문제를 풀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양산 제품이 없었고요. 양산 제품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바빠요. 나왔습니다. 네. 이 제품이 어떻든 세상의 스프링클러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토는요,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으로 애플의 아이폰이 탄생했듯이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으로 소방업계의 애플이 되고 싶습니다. 소방업계 디자인과 기술이 합산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스타일이 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 소방안전 박람회에서 가장 힙하신 분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창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40 중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도 갈 길이 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소방청장님께 감사 인사와 함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여기 자리에 오기도 했는데요. 뭐냐면요, 이게 수많은 제품들이 개발되지만 이게 신제품으로 생산돼서 어딘가 적용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저도 이게 지금 7년 걸렸는데요, 이 정도 걸린다는 거 알았으면 아마 이거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디자인을 배웠고 아버님이 원래 발명가시면서 소방관이셨는데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의토합을 한 지가 이제 7년째인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스타트업들, 소방 스타트업 진입했다가 다 오래 못 가실 거예요. 왜냐면 힘드니까요, 이 길이. 그래서 더 많은 제품들이 실용화 될 수 있게 소방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인증 바로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제도 만들어주는데 오래 걸리는 거 누구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더 많은 관심. 그래서 소방청에서 그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소방 리빙랩, 119 리빙랩이라는 제도로 저희가 가이드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소방산업기술원에 가서 저희가 자주 찾아갑니다. 근데 다 친절하게 가이드 해주시거든요. 그거를 5년에서 나온 제품이 맞고요. 그래서 어쨌든 더 많은 소방 스타트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어쨌든 연락 주시면 저희도 언제든지 24시간 있겠습니다. 네,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 소방청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해외 박람회도 참가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또 이제 국내 박람회를 또 함께 하시는 또 소감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물론 해외 박람회보다 많이 정적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해외 박람회 나가잖아요. 저희 부스로 되게 많이 오시는 게 또 뭐냐면요. 지금 K-팝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선진국들은 후진국 제품들을 잘 안 썼어요, 소방은. 근데 한국의 이미지가요. 코로나 제일 빨리 종식시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빠르잖아요. 뭐 인터넷만 빠른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류.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진짜 K 소방이 완전히 이제 한국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정점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스를 그냥 구경하러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는 해외 박람회처럼, 그러니까 해외 박람회는요, 이게 사실 소방관들의 축제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맥주를 막 나눠줘요. 그래서 물론 뭐 술을 많이 먹자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더 재밌게 하고 싶어서 댄스팀을 모시고 왔습니다. 댄스팀이요? 네. 어쩐지 멋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댄스팀을 모시고 왔다는데 이 멋진 공연을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혹시 여력이 된다면 저희가 3분인 공연 시간이고요. 1, 2분만 더 주시면 프리스타일, 그러니까 수우파를 넘나드는 친구들 데려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자, 우리 댄서분들 준비되셨나요? 저는 이제 구경하는 시청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소방 박람회에 와서 제가 댄스를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구경하다가 뭐 저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으면 저도 뭐 이렇게 움찔움찔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보여주세요! 노래가, 무드가 네. 들어갑니다. 네. 아유, 괜찮습니다. 기대됩니다. 지금 이제 주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불을 끄는 퍼포먼스로 이런 댄스가 가능한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소방 박람회에서 지금 불 끄는 퍼포먼스 댄스 하면 좀 어떤 느낌이세요? 힘드신 것 같은데. 5초만 잠깐 시간을 주시면. 불을 끄기 전에 우리 댄서분들 지금 호흡을 좀 꺼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맨 처음에 사실 소방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필요하지만 누구나에게 어려울 수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보시는 분들께도 이렇게 쉬운 소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었고요. 특히나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 파이어버스터에서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특히나 이 파이어버스터에서 나온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공중에서 핀을 뽑으면 핀이 뽑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급한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공중에서 핀을 뽑으면 안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초만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반 스트레이커즈라는 이제 스트리트 아트 컬처에서 이제 댄서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고갱이라는 댄서고요. 여기는 칼이라는 댄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한 이미지와 힙한 이미지를 더불어서 관객분들에게 이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가 맞아가지고 이번에 파이어버스터와 같이 콜라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지금 처음 알았네요. 우리 소화기 안전핀을 공중에서는 뺄 수 없나 봐요. 너무 당황하면요. 네네네네네. 너무 당황하면 손잡이를 꽉 쥔 상태로 패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못 빼는 거죠. 바닥에 내려놓고 안전핀을 꽉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고요. 특히 알아도 자기 집에 불이 나면 너무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꽉 잡은 상태로 패닉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잡은 상태에도 뺄 수 있고요. 뺀 즉시 호수가 들어집니다. 이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제가 이 소화기 사용법도 알게 되고 네. 재밌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더 많은 퍼포먼스와 더 많은 것들을 어쨌든 세계 최고의 안전문화 확산위해서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유쾌한 시간이었어요. 멋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짱짱. 오늘 배웠어요. 아까 퍼포먼스가 불날 때 막 이렇게 잘했죠. 와, 아까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준비가 완료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네. 괜찮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저희는 저희 한국공학대학교의 학교 기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롤랩스라고 합니다. 오, 일단 딱 보기에요. 네. 무슨 약간 오락기 같기도 하고 궁금함이 많이 생기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이게 어떤 장비예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무인기를 기존의 LTE나 5G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구에 있는 엑스코에서 저희 탑승형 로봇을 타고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굴삭기를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원격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작업자가 실제 저렇게 무인화된 그 굴삭기를 조종하고, 그다음에 조종뿐만이 아니라 저 굴삭기에서 움직이는 진동이라든지 노명 상태를 저희가 개발한 로봇 위에서 우리가 느끼면서 정밀하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와, 저 지금 들으면서 입을 한 번도 담은 적이 없어요. 입이 이렇게 이러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이 조종을 하는 곳은 대구고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경기도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시흥이라고 합니다. 와, 이런 장비로 제가 그러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한 것에 실시간 개념을 보여드리면 바로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듈을 지금 전국에 어디든지 붙이기만 하면은 이 모듈과 저희 로봇이 5G LTE 통신을 이용을 해서 서로 모션이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화된 녀석을 꼭 굴삭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드론에 붙이면은 유성에 있는 육군 교육사에서 강원도 인제에 있는 부천시청에 있는 조종사에서 롤렉스 작곡 드론이 드론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뿐만이 아니라
이런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잠수함도 저희가 육상에서 저기 수중에 있는 드론도 우리가 원격 제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강에 있는 그런 드론도 같이 모터보트도 우리가 저기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 무인기든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다양한 무인기를 저희가 개발한 모듈만 부착하면은 저희 로봇과 연동을 해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굴삭기로 국한된 게 아니고 그 무엇도 가능한 거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 중에 재밌었던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조정만,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텔레프레전스, 즉 메타라는 컨셉에 의해서 어떤 가상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연구 트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트렌드는 대부분이 컴퓨터상에 있는 가상 공간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실제 현실상에서 시간과 공간을 그런 제약을 없애버리고자 우리가 제한된 모듈만 붙이면은 우리가 통신망을 통해서 어떤 거리 제한과 시간 제약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연구 개발과 상품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난 구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활용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어떤 재난 상황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 줄 모르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 재난 상황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사고 현장에 가지 않고 안전한 소방청이나 아니면 재난관리청에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그 무인기로 재난 상황을 우리가 급파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사고 현장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위험 상황에서 그 작업자의 어떤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무인기는 그 작업자가 직접 가지 않고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소방관분들, 구조대분들의 안전도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잘 쓰임이 있겠네요. 그런데 많은 이런 기술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면 뭐 고장도 많을 수가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 뭐 비용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저는 좀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네. 괜찮은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고장이라든지 특히 우리가 일반 상용화된 상용망을 쓰기 때문에 그 망이 어느 순간에 단절될지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전 장치로 우리가 모듈을 일반 5G LTE 상용망뿐만이 아니라 RF 통신을 이용을 해서 무인기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 즉 통신이 끊기면은 바로 RF 통신 모듈이 그런 무인기를 하이제킹해서 우리가 그 무인기를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고, 또 하나가 그 가격적인 문제는 아직 우리 회사가 지금 만든 제품이 지금 초창기 제품 모델이고, 또 우리가 수요처가 일반 상용화된 모델보다는 군이나 소방청, 일반 재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화를 갖다 진행하면서 점점 가격적인 측면도 낮춰가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력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이제 소방안전 박람회 이런 자리가 이런 장비들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가 아까 추구하는 방향은 설명드린 것처럼 실시간, 실가형 원격 제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납품하는 회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적용할 거냐는 사실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도 될 수도 있고 소방청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해수욕장이나 그런 재난 상황에 어떤 그 관리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어떤 수요처를 파악하고 우리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이런 전시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를 통해서 어제도 오늘도 다양한 수요체와 협업을 해서 실제적으로 제품화에 좀 더 컨소시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게 이제 조정하는 곳인 거잖아요. 이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아무나 다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게임이 아니고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실제적인 자동차는 자동차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법이고, 굴삭기는 굴삭기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법입니다. 저희가 단지 VR 게임이나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굴삭기를 조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굴삭기, 실제 자동차, 실제 드론을 조종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그 무인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저희 연구원도 자이툰 부대에서 실제 굴삭기를 운전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굴삭기 조종 작업자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뭐 제가 꼭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 장비여서 여쭤봤는데 저는 도전해볼 수는 없겠네요. 들으셨죠?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준비하고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신기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특별 생방송 안전이 대로 소방이 세계로 일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방송에서 오늘 느꼈겠지만 오늘 378개의 기업 그리고 1372개의 부스로 꾸며졌잖아요. 이 많은 곳들을 다 둘러보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4곳밖에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4곳만 둘러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소방 산업이 얼마나 큰 반열에 올라갔는지, 얼마나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지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감동받는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또 관람객 분들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계시고요. 또 제품에 대한 실질적 판매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서로 간에 정보 교류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늦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계시거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이 방송 끝나는 대로 직접 오셔서 둘러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되는 분들은 지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잠시 후에 2시 반에 2부가 시작되고요. 또 새로운 정보 제가 또 쏙쏙 읽어 모아서 궁금증 풀어드릴 테니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2부에서 만나요.